안녕하세요, 코마드입니다. 비트코인 조정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이전 5월 하락장의 여파로 이번에도 동일한 하락이 시작되는 게 아닐까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여러 언론 매체와 차트 분석가들은 건전한 조정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으며, 최근 코인데스크 내용의 디지털 자회사인 제로캅의 최고정보 관리 책임자 존 드웨이트는 비트코인이 9월 7일 대규모의 매도 이후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이번 하락은 투자자들을 놀라게는 했지만 장기적 비트코인 보유량은 하락 기간에만 증가했기 때문에 피해는 파생상품 시장에 국한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글래스노드 지표를 통해 이번 하락장에서 1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지갑수가 금요일까지 154개 증가했고, 0.1개와 하나의 비트코인을 포함된 지갑수가 같은 기간 566개 증가하는 등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개의 비트코인을 포함된 지갑 주소는 같은 기간 다소 떨어졌지만, 매각 기간 동안 지갑 움직임이 큰 점을 감안할 때 단기 투자자들의 영향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분석가 웰리우는 이번 하락이 고래의 덤핑이 아닌 OTC 장외 거래소에서부터 매도가 시작되어 현물 시장에까지 영향을 주어 계단식 영향으로 레버리지 청산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서는 주요 매물대에서 고래들이 매수세가 견고한 것을 이유로 들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내용으로 봐서는 장외 거래 역시 큰 거래에서부터 진행이 된 것으로 의심이 들며 개미 흔들기를 위한 고의적 의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디파이와 NFT 관련 내용을 자주 다루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디파이 관련 코인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NFT가 강세였다면 이전 영상들에서 상승 수치를 나타낸 지표에서도 NFT 투자가 줄어들고 NFT 관련 규모가 조금씩 축소가 돼서입니다. 디파이 코인들을 나열을 하면 루나, 테라, 유니스와프, 아발란체, 체인링크, 테조스, 솔라나, 폴카닷, 팬케이스왑, 베이직 어텐션 등이 있습니다. 현재 솔라나 경우는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10,000%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투자하기에는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상승을 받지 않는 코인 종류를 찾아봤는데요. 그나마 폴카닷, 베이직 어텐션, 체인링크, 시스스왑 등일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폴카닷은 독립적인 블록체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보이는 이미지처럼 기판이라는 구조를 생성해서 일부 경우는 폴카닷 생태계 안에서 디파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발 가능한 프로젝트를 나열하면 보험 플랫폼, 대출 관련 플랫폼, 금융 파생 상품, 탈중앙화 거래소, 무손실 복권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폴카닷은 개발에 있어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앱 제작에 있어 다양한 라이트 클라이언트가 내장되어 있어 개발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제공이 되고 있었습니다. 폴카닷의 시스템은 고성능 가상 환경인 왓셈으로 컴파일 되는데요. 이 왓셈은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모질라 등 기업에서 사용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현재 폴카닷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XCMP 크로스체인 메시지 전달과 페러스레이드가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이 두 가지 업데이트는 연관된 작업의 수행으로 속도에 대한 수수료 절감과 연관되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9월에 발표된 내용에는 최종 폴카닷 1.0 릴리즈가 곧 진행될 예정이기에 여기에 맞춰 가격 상승이 반영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 초 서브쿼리에 900만 달러를 지원할 거라는 예측이 있었는데요. 서브쿼리는 데이터 인덱싱, 그리고 프로비저닝을 위한 구축으로 분산된 블록체인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폴카닷과 쿠사마 개발자들에게 온체인 데이터를 쉽게 활용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서브쿼리에 자금 지원 계획이 발표되었으며, 여기는 에링턴 캐피탈, 그레이스케일 모회사인 DCG 그룹, 스트라토스 테크놀로지가 공동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에링턴 캐피탈은 이 서브쿼리는 폴카닷 모든 파라체인과 그 위에 올라가는 애플리케이션들이 핵심적인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전했으며, 디지털 커런시 그룹도 이번 투자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기사가 나온 지 며칠 정도 지났기에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아직 폴카닷 경우는 이번 하락장에서 어느 정도의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에
그나마 다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폴카닷은 차트상으로 다른 코인들보다 메이저급임에도 힘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조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진입은 위험 요소를 가지고는 있지만 7월 저점을 찍고 지금까지 일봉 20일 지지선의 힘을 받고 있으며 주봉에서도 밑꼬리를 길게 말아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요 이동 평균선을 9월 12일자로 올라탄 상태이기에 그나마 상승 여력을 가진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들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에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추가 하락 시 42,000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며 코인텔레그래프트에서도 현재 비트코인 경우 중요 200일선과 50일선이 이동 평균선을 이탈한 상태로 차트에서처럼 곧 다가올 골든 크로스에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골든 크로스를 긍정 신호로 보고 있지만 일본은 이 골든 크로스를 비트코인에서 죽음의 십자가로 보고 매도하는 경우를 덧붙이면서 강세 하락 시 38,000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4분기 초반 6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만큼 하락장 이후 급등세가 강할 것이라는 예측으로 해석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알트코인도 예시를 들었는데요. 그 대부분의 코인들이 위에서 전해드렸던 디파이 코인들이었으며 폴카닷을 포함 도지코인과 XRP, 에이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보면 하락장과 상승 두 갈림길에 놓여진 상태이기에 과도한 투자보다는 잠시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